해운대 뒷골목 분식집의 형광등이 눈발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강미정은 아직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폭설이었습니다. 12월 초순치고는 드문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미정은 중얼거리며 가스밸브를 점검했습니다. 67세의 몸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지금의 건물도 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일군 것들이었습니다. 간판 불을 끄려던 순간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국물 좀 됩니까? 검은 롱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눈이 소복했습니다. 미정은 손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돈된 헤어스타일, 값비싼 코트.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묵탕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코트를 벗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냉장고에서 어묵을 꺼내며 힐끗 그를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불을 올리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무와 다시마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손놀림이었습니다. 설탕을 약간 넣고 어묵을 펼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릇을 놓자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날엔 따뜻한 게 필요하지요. 미정은 물컵을 채워주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김이 오르는 국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안 드세요? 아, 네, 먹겠습니다.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삼키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알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들어온 사람. 잠시라도 따뜻한 곳이 필요했던 사람. 혹시 먼 데서 오셨어요? 아니요. 근처입니다. 집이 근처면 빨리 들어가셔야지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남자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겐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국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행주를 개키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큰일이 생긴 거겠지. 표정이 그랬습니다. 절벽 끝에 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더 드릴까요? 양이 적었나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함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정이 주워 건넸습니다. 윤혜준, KP투자사 전무이사. 깔끔한 글씨체였습니다. 투자 쪽 일하시나 봐요. 네, 했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미정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혜준이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거스름 돈 없어도 됩니다. 그럴 순 없지요. 미정은 잔돈을 정확히 건넸습니다. 혜준이 돈을 받아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가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미정이 재빨리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앉으세요. 물 한 잔 더 드세요. 혜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정은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언제 식사하셨어요?
어제 점심쯤요. 하루가 넘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더 말아내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돈 안 받을 테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 눈에 쓰러지시려고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주는 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두 번째 입을 떴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컵을 채워줬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도 그랬습니다. 위로보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한참 뒤 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그럴 때 있지요. 오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물음에 혜준이 멈췄습니다. 내일이요? 네. 내일도 아무것도 없나요? 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아침은 왔어요. 그리고 또 왔습니다. 계속 왔어요. 혜준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이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할 순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함, 가져가도 될까요? 미정은 카운터 위에 명함을 건넸습니다. 가져가세요. 혹시 또 와도 될까요? 영업시간엔 언제든지요. 혜준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바람이 거세게 들이쳤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하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빈 그릇을 치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낯선 손님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시 올까요?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의 삶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정의 삶 역시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윤혜준이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혜준의 얼굴은 첫날보다 더 수척했습니다. 턱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어묵탕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물을 먼저 내왔습니다. 혜준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미정은 어묵을 삶으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코트는 같았지만 셔츠가 달랐습니다. 집에 들르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씻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국물을 끓이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주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미정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혜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가게 천장을 살폈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아, 아닙니다. CCTV 찾으시는 거죠? 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은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하나 있어요. 카운터 쪽만 비춥니다. 손님 자리는 안 나와요. 네. 누가 찾나요?
직설적인 물음이었습니다.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떴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정은 앉은 채로 김치를 계속 썰었습니다. 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묻고 싶은 게 있긴 해요. 뭔가요? 도망치는 중인가요? 싸우는 중인가요? 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차분했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직 정하지 못한 거네요. 혜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이상한 거요? 장부요.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인가요? 비슷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막기 했어요. 몇백억 규모입니다. 그걸 당신이 발견했고요. 네. 그래서 신고하려 했나요? 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제 상사가 연루돼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도요. 그럼 회사 전체가 아는 일이겠네요. 아닙니다. 몇 명만 압니다. 저도 우연히 알았습니다. 미정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치챘나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떻게요? 제 책상이 뒤져져 있었어요. 컴퓨터 파일도 누가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거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까?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어요? USB에 담았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경찰엔 갔나요? 못 갔습니다. 왜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미정은 물컵을 채워주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지요. 비겁한 겁니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하는 건 정상입니다. 혜준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네. 한 20년 전이었나? 이 건물 전 주인이 임대료를 제멋대로 올렸어요. 계약서가 있었을 텐데요. 있었지요. 근데 그 사람이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도망치려 했어요. 가게 접고 다른 데 가려고요. 그런데요? 아들이 말렸어요. 엄마, 도망치면 평생 도망쳐야 한다고요. 혜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변호사도 없이요. 구청 민원실 찾아가서 매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요. 이기셨나요? 아니요. 졌어요. 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주 나중에 사기죄로 잡혀갔어요. 다른 건으로요. 내가 민원 넣은 게 기록으로 남아서 조사받았대요. 그럼 결국 이긴 거지요.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끝이에요. 평생 뒤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더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가족도 없습니다.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으면 더 싸워야지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준이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지요. 매일 밤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도 하셨어요?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요.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김밥을 하나 더 말아내왔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이것도 드세요. 돈을 나중에 주세요. 이긴 다음에요. 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정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김치를 썰었습니다. 혜주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혹시 뒷문이 있나고 물으신 거 기억하세요? 미정이 손을 멈췄습니다. 네. 그 길로 나가면 어디로 가나요? 골목 끝에 경찰서 나와요. 걸어서 5분이요. 혜준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길로 나가도 될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뒤쪽 문이에요. 열쇠 안 잠겨 있어요. 감사합니다. 혜주는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일어서서 코트를 여몄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가 만져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될까요? 뭔가요?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정은 칼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채로 가세요. 안 무서워질 때까지요. 혜주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오늘도 긴 밤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아직이야. 손님 있었어. 무슨 손님이 이 시간에? 특별한 손님. 미정은 통화를 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이 경찰서까지 무사히 갔을까요? 신고를 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도망을 멈추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조용히 엮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윤혜준이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김치를 썰고 있었습니다. 혜준의 얼굴은 첫날보다 더 수척했습니다. 턱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어묵탕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물을 먼저 내왔습니다. 혜준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미정은 어묵을 삶으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코트는 같았지만 셔츠가 달랐습니다. 집에 들르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씻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국물을 끓이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주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미정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혜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가게 천장을 살폈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아, 아닙니다. CCTV 찾으시는 거죠? 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은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하나 있어요. 카운터 쪽만 비춥니다. 손님 자리는 안 나와요. 네. 누가 찾나요? 직설적인 물음이었습니다.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떴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정은 앉은 채로 김치를 계속 썰었습니다. 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묻고 싶은 게 있긴 해요. 뭔가요? 도망치는 중인가요? 싸우는 중인가요? 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차분했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직 정하지 못한 거네요. 혜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이상한 거요? 장부요.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인가요? 비슷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막기 했어요. 몇백억 규모입니다. 그걸 당신이 발견했고요. 네. 그래서 신고하려 했나요? 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제 상사가 연루돼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도요. 그럼 회사 전체가 아는 일이겠네요. 아닙니다. 몇 명만 압니다. 저도 우연히 알았습니다. 미정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치챘나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떻게요? 제 책상이 뒤져져 있었어요. 컴퓨터 파일도 누가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거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까?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어요? USB에 담았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경찰엔 갔나요? 못 갔습니다. 왜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미정은 물컵을 채워주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지요. 비겁한 겁니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하는 건 정상입니다. 혜준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네. 한 20년 전이었나? 이 건물 전 주인이 임대료를 제멋대로 올렸어요. 계약서가 있었을 텐데요. 있었지요. 근데 그 사람이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도망치려 했어요. 가게 접고 다른 데 가려고요. 그런데요? 아들이 말렸어요. 엄마, 도망치면 평생 도망쳐야 한다고요. 혜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변호사도 없이요. 구청 민원실 찾아가서 매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요. 이기셨나요? 아니요. 졌어요. 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주 나중에 사기죄로 잡혀갔어요. 다른 건으로요. 내가 민원 넣은 게 기록으로 남아서 조사받았대요. 그럼 결국 이긴 거지요.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끝이에요. 평생 뒤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더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가족도 없습니다.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으면 더 싸워야지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준이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지요. 매일 밤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도 하셨어요?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요.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김밥을 하나 더 말아내왔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이것도 드세요. 돈을 나중에 주세요. 이긴 다음에요. 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정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김치를 썰었습니다. 혜준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혹시 뒷문이 있나고 물으신 거 기억하세요? 미정이 손을 멈췄습니다. 네. 그 길로 나가면 어디로 가나요? 골목 끝에 경찰서 나와요. 걸어서 5분이요. 혜준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길로 나가도 될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뒤쪽 문이에요. 열쇠 안 잠겨 있어요. 감사합니다. 혜준은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일어서서 코트를 여몄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가 만져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될까요? 뭔가요?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정은 칼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채로 가세요. 안 무서워질 때까지요. 혜주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오늘도 긴 밤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아직이야. 손님 있었어. 무슨 손님이 이 시간에? 특별한 손님. 미정은 통화를 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이 경찰서까지 무사히 갔을까요? 신고를 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도망을 멈추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조용히 엮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가게를 정리하며 뉴스를 틀었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대형 투자사 회계 부정 의혹이라는 제목이 흘러나왔습니다. KP투자사, 혜준의 회사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전격 조사에 나섰으며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자료를 토대로 미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혜준이 했구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저녁 혜준이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후드티에 청바지였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물부터 내왔습니다. 혜준이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국밥 괜찮아요? 네. 미정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을 준비하며 힐끗힐끗 글을 봤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사람 같았습니다. 국밥을 내왔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함께 놓았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물 위로 김이 오르는 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카운터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봤어요. 제가 했습니다. 신고를요. 알아요. 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바보 같았나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용감했어요. 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랬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근데 막상 당하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모르겠어요. 뭐가 힘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밥은 먹고 다니세요? 가끔요. 잠은요? 못 잡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을 꺼내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국밥 위에 올려 다시 내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드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주는 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계란을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혜주는 몇 술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사모님은 남편분 돌아가시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버틴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요? 매일 일어났어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을 받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쉬울 리 없지요. 근데 안 하면 더 힘들었어요. 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혜주는 국밥을 다시 떴습니다. 한 술, 두 술, 천천히 비워갔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사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국밥을 다 비운 혜준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도 후회한 적 있으세요? 후회요? 싸운 거요. 그냥 도망칠 걸 그랬나 하고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정말요? 네. 많이 후회했어요. 특히 졌을 땐요. 그런데도 괜찮으셨어요? 미정은 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한동안 죽고 싶기도 했어요. 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애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어요. 그래서 버티신 거군요. 버틴 게 아니라 살았다니까요. 버티는 건 언젠간 끝이 나요. 근데 사는 건 달라요. 계속되는 거예요.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당신처럼 떨면서 누굴 찾아갔던 적 있어요. 누구요? 변호사요. 돈도 없으면서 무료 상담 받으러요. 도움이 됐나요? 아니요. 소용없다고 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그럼요.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한참을요. 혜준이 숨을 참았습니다. 그 다음엔요. 다음 날 다시 구청 갔어요. 또 민원 넣었어요. 왜요? 이기려고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혜준이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몰랐어요. 근데 안 하면 확실히 지잖아요. 정의 같은 거 혼자선 못 이기잖아요.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혼자선 못 이겨요. 그럼요. 그래도 옳다고 믿는 건 끝까지 가야 해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다 잃었어요. 아직 안 잃은 게 있어요. 뭔가요? 당신 자신이요. 혜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잃고 돈 잃고 사람들 잃었어도 당신은 남아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확신하세요?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확신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정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검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 그래요. 무섭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도 가야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요. 끝까지요. 혜준이 일어섰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미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됐어요. 안 됩니다.
받으세요. 다음에 주세요. 이기고 나서요. 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도로 넣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기다릴게요. 혜주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이 무사히 내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검찰 조사를 견뎌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두 사람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해가 따뜻했습니다. 겨울이지만 햇살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왜?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중에 집에서 얘기할게. 미안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평소 전화를 잘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혜준이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말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셨어요. 네. 선택하러 왔습니다. 미정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혜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물부터 내왔습니다. 검찰 조사는 어땠어요? 오래 걸렸어요. 6시간이요. 힘들었겠네요. 괜찮았습니다. 준비했던 거라서요. 혜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합의하자고요. 돈을 주겠대요.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요? 5억. 맞네요. 네. 많습니다. 조건은요? 입 다물라는 거요. 증언 철회하고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지만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거네요. 5억이면 한동안은 살 수 있어요. 그렇겠지요. 근데 그게 옳은 건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양파를 다졌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밥 먹고 결정해요. 네. 배 비우고 결심하면 꼭 후회하더라고요. 혜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미정은 국밥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계란도 올렸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를 함께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혜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안이 데웠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미정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도윤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혜준이 국밥을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네. 5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왜 제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죠? 미정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받을 건가요? 혜준이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받으라고 하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미정는 작게 웃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조언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조언 같은 거 없어요. 각자 인생은 각자가 사는 거예요. 혜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당연하지요. 싸우는 것도 버티는 것도 다 지쳤어요. 그럼 쉬세요. 쉬어도 돼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러면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돈 받고 입 다물면 그게 쉬는 건가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쉬는 건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영영 안 하는 거고요. 차이가 뭔가요? 쉬고 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면 끝이에요.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다시 떴습니다. 한 술, 두 술, 천천히 비워갔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혜준이 물을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뭘로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돈은요? 안 받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럴까요? 몰라요. 근데 후회는 안 할 거예요. 혜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당신 얼굴 보면 알아요. 제 얼굴이요? 네. 지금 편해 보여요. 혜주는 거울을 보듯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정말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맞네요. 신기해요. 옳은 결정하면 몸이 알아요. 혜주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이 받았습니다. 이제 갚는 건가요? 네. 빚 다 갚으려고요. 빚이 뭐가 있어요? 여기 밥값이요.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용기 빌린 값이요. 미정은 잠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건 공짜예요. 아니에요. 제일 비싼 거예요. 혜준이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미정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디 가요? 검찰이요. 추가 진술하러요. 혼자요? 네. 혼자요. 무섭지 않아요? 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이제 뒤돌아볼 게 없어서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미정이 불렀습니다. 혜준 씨. 네. 끝까지 가세요. 네. 그럴게요. 혜준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미정은 그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있어? 가게에 있어. 왜? 세금 체납 통지 왔어. 투자 실패해서.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2천만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알았어. 저녁에 얘기하자. 통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혜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청년도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또 다른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버티는 밤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긴 동맹,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관계. 미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내렸던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며 뉴스를 들었습니다. KP투자사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제목이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이 회계 부정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윤혜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잘했네. 미정은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준이 끝까지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는데 도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세금 문제 해결됐어. 정말? 응. 분할 납부 승인 났어. 친구가 도와줬어. 다행이다. 엄마, 미안해. 걱정 끼쳐서. 괜찮아. 이제 조심해라. 응. 알았어. 통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지만 후련했습니다. 아들 문제도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끓이고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국물을 맞췄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아침 손님 몇 명이 다녀갔습니다. 단골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 좋은데요? 그래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눈 그쳤네요. 올 겨울 참 많이 왔어요. 그러게요. 이제 봄 오겠지요. 손님들이 나가고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준이었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혜주는 서 있었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선물이요. 미정은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을 풀었습니다. 앞치마였습니다. 깨끗한 흰색 앞치마였습니다.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강미정, 이거 마음에 드시나요? 미정은 앞치마를 펼쳐봤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천도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다행이네요. 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뉴스 봤어요. 네. 끝났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괜찮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서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 끝나면 여기서 일 좀 배워도 됩니까?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일이요.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분식집 일을요? 네. 미정은 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부터요. 투자 일은요?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만두려고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긴 돈 안 돼요. 알아요. 힘들어요. 매일 서 있어야 해요.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 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미정이 멈췄습니다. 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오면서 배웠어요. 밥 먹는 것, 사는 것, 버티는 것, 다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건 더 배우고 싶어요. 사모님한테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준의 눈이 맑았습니다. 한 달 전 떨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눈이 다 녹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할 건가요? 내일부터요. 안 되나요?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급하네요. 시간이 아까워서요. 월급은 적어요. 괜찮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6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일 시켜 먹으려는데요. 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미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국물부터 제대로 뜨는 법이나 배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혜준은 일어섰습니다. 인사를 하려다 말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네. 왜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 끝까지 갔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말을 멈췄습니다. 혜준이 기다렸습니다. 당신 눈 봤어요. 포기 안 한 사람 눈이더라고요. 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일 잘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준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새 앞치마를 들어봤습니다.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입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눈이 거의 다 녹았습니다. 아스팔트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네. 그리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혜준이 옵니다. 가르칠 게 많았습니다. 어묵 삶는 법, 국물 맞추는 법, 손님 대하는 법. 하나하나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 끝까지 가는 법, 사람답게 사는 법. 그건 말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며 보여줘야 했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깨끗한 유리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가게 되게 밝아 보여요. 미정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봄이 오나 봐요. 그리고 다시 창문을 닦았습니다.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그친 아침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두 번째 인생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